전 세계에 계시는 단군 자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백범 김구호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라는 아주 유명하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세계화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류라고 하는 열풍이 일본에서부터 약 한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중국 그리고 동남아, 이 아시아를 한류 문화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유럽과 미국, 그러니까 주류 백인 사회에 아주 열광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연구도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류 현상을 분석하는 학자나 유튜브 영상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화강국이라는 이 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의 의미는 한류, K-팝,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것들을 물론 포함을 하고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엄격하게 얘기하자면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홍익인간이고 국조 단군의 이상을 풀어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하는 한류 현상은 백범 김구 선생님의 문화강국이라는 범주 안에서 보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다. 우리 한민족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세계화되고 한 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이지만은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강국이라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한류 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 비전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라는 글을 다들 아시는 유명한 글이지만은 한번 짚어보면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을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도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인류의 의식이 미성숙했기 때문이다. 인간성이 미처 다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리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1947년도에 쓰여졌습니다. 당시 인구가 20억이었는데요. 지금은 4배가 늘었습니다. 80억이 되었는데 연구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인류가 소비하는 것에 실제로 3배가 넘게 생산이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나머지를 폐기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대입을 해도 백범 선생님의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겠죠. 인류의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새로운 문화의 근원,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거발한 환웅천왕께서 지금으로부터 환단고기를 기준으로 하면 약 5,900여 년 전에 삼위태백 지방으로 떠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할 바가 다 이루어졌도다. 그대는 홍익인간하여 만세의 모범을 세워라. 여기에도 모범이 나오고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 우리 민족의 재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 이 사명을 다하기에 넉넉하고 우리 민족은 그러한 역량이 된다라는 것이죠. 국토의 위치와 기타의 지리적 조건이 그러하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침략을 했지만은 이 지구상의 이 분쟁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끊임없는 부딪힘이에요. 그것이 과거 냉전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변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는 이 한반도 주변은 바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주는 지리적 위치에 있는 것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치른 인류의 요구가 그러하며 이제 전쟁과 분쟁과 폭력의 시대는 종식을 해라.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라. 이것이 인류의 요구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새로 나라를 고쳐 세우는 우리의 서 있는 시기가 그러하다. 역사가 이것을 원한다.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충분히 된다고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이제 비로소 작년 2021년에 선진국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과 국민 교육의 완비다. 자, 여러분,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 자유의 나라.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완전하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권력이 한쪽에 쏠려 있을수록 독재이죠. 권력이 분산될수록 그것은 민주주의에 부합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바로 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나가자. 이러한 그 영역을 점점 정부에서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뭐냐? 권력이 분산된 것이 민주주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교육의 완비다. 자유의 나라를 강조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최고 문화건설의 사명을 다할 민족은 이러니 폐지하면,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하자면 모두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시스템도 아니고 바로 인간의 의식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의식이 이타적이냐, 얼마나 인간의 의식이 나보다, 물론 이제 나를 100%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챙기는 것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챙기는 어떤 의식, 나와 내 가족의 이익을 조금 양보하고라도 우리 공동체를 챙기는, 공동체를 위하는 그러한 이타적인 마음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성공을 할 수 있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도 우리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타적인 마음, 홍익의 의식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이제 홍익인간을 말씀하시고 국조단군의 이상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사상의 자유를 확보하는 정치 양식의 건립, 그리고 국민 교육의 완비, 이걸 통해서 세계 평화의 모범이 되고 세계 평화가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문화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민족 각자가 성인의 의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우리 한민족이 성인의 수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은 곧 우리 한국인들이 성인이 되고 도인이 되고 부처가 되고 홍익인간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최고 문화건설의 사명을 다할 민족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두 성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 대한 사람이라면 간대마다 신용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적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는 미워하고 분해하고 살벌투쟁의 정신을 길렀거니와 적은 이미 물러갔으니 우리는 증오의 투쟁을 벌이고 화합의 건설을 일삼을 때다. 집안이 불화하면 망하고 나란히 갈려서 싸우면 망한다.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은 망조다. 이 글은 1947년도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1950년에 6.25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도 증오의 투쟁, 집안이 불화하고 나란히 갈려서 지금 동포 간의 증오와 투쟁, 여기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지경입니다. 우리의 용모에서 화기가 빛나야 한다. 우리 국토 안에는 언제나 춘풍이 태탕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 각자가 한번 마음을 고쳐먹음으로써 되고 그러한 정신의 교육으로서 영속될 것이다. 최고 문화로 인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최고 문화,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는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 우리는 바로 환웅시대서부터 단군 왕검 시절부터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을 우리 민족의 사명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건국 이념인 것이죠.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는 우리 민족의 각 원은 각자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개인주의자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거는 또 다른 것이죠. 개인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것은 뺏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편법으로 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타적이 되느냐, 얼마나 홍익적이 되느냐,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민족이 최고 문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식이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이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쓰이는 자유다. 공원에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다. 홍익인간이다. 이롭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타적이라고 하는 말은 홍익인간과는 사실은 다른 말이에요. 이타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이롭게 한다. 벌써 나와 남을 갈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구분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위하는 게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홍익이라는 이러한 개념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용어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홍익 그러면 너무나 그것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타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우리말의 이른바 선비요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한없이 주기 위함이다. 힘드는 일은 내가 앞서 하니 사랑하는 동포를 아끼며 즐거운 것은 남에게 권하니 사랑하는 자를 위하기 때문이다. 우리네 조상네가 좋아하던 인후지덕이라는 것이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에는 삼림이 풍성하고 들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며 촌락과 도시는 깨끗하고 풍성하고 화평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동포 즉 대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얼굴에는 항상 화기가 있고 몸에서는 덕의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하여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 하여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공산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죠. 세상의 어떤 인간을 프로레탈리아와 부르주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나눠보는 것. 이분법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눠보는,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프롤레탈리아가 가진 자, 부르주아를 계급투쟁으로 전복시켜서 공산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도 인간의 의식이 성인의 의식이 된다면 그것도 잘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사실 실패를 한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이타적인 것, 홍익인간이라는 것도 100% 이타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이 예수석가 이런 분들의 수준이 됐겠죠. 다만 내가 이기적인 게 50이면 60이면 70이면 이타적인 것, 좀 우리 공동체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30도 좋고 40도 좋고 그것도 안 된다면 10%라도 그러한 의식이 점점 커졌을 때 민주주의도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민족의 이상도 이룰 수가 있겠죠. 민족의 행복은 결코 계급투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개인의 행복은 이기심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계급투쟁은 끝없는 계급투쟁을 낳아서 국토에 피가 마를 날이 없고 내가 이기심으로 남을 해하면 천하가 이기심으로 나를 해할 것이니 이것은 조금 얻고 많이 뺏기는 법이다. 일본의 이번 당한 보복은 국제적, 민족적으로도 그러함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실예다. 이상에 말한 것은 내가 바라는 새 나라의 용모를 일단 그린 것이오니와 동포 여러분, 이러한 나라가 될진데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우리네 자손을 이러한 나라에 남기고 가면 얼마나 만족하겠는가? 옛날 함토의 기자가 우리나라를 사모하여 왔고 공자께서도 우리 민족이 사는데 오고 싶다고 하였으니 노너의 구의에서 살고 싶다. 그 나라는 군자가 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 하였으니 옛날에도 그러하였거니와 앞으로는 세계 인류가 모두 우리 민족의 문화를 이렇게 사모하도록 하지 아니려는가. BTS를 사모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파친코, 오징어 게임 이런 것에 열광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나라는 성인이 사는 나라다. 그 나라는 이타적인 나라다. 그 나라는 홍익의 나라다. 높고 고매한 의식을 가진 나라다. 저 나라에서부터 평화가 세계에 실현되는 나라다 라고 하면서 홍익의 문화를 사모하도록 하지 않으려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우리의 힘으로, 특히 교육의 힘으로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우리나라의 젊은 남녀가 모두 이 마음을 가질진데 아니 이루어지고 어찌하랴.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이 사실은 너무나 아쉽죠. 옛날에 교육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모형총을 들고 교련복을 입고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방공교육.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태백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산업전사의 도시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산업전사를 양성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반공전사, 산업전사. 산업을 일으키는 군인, 이러한 교육이었다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옛날에는 이제 공고, 상고 이런 데를 많이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시대도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인재를 키워내는 시스템 같아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친구를 꼭 경쟁해서 이기지 않아도 서울대를 갈 수 있었고 연대, 고대를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을 제가 보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반드시 이겨야만, 그래서 내신 1등급을 받아야만 서울대를 갈 수 있더군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를 전부 다 경쟁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물론 대한민국의 고3이 다 경쟁자긴 하지만 굳이 내가 옆에 있는 이 친구를 경쟁자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반이 30명이라 그러면 30명이 다 경쟁자가 되는, 왜 이렇게 교육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러한 교육 환경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친구가 경쟁자가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함께 챙기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작년에 당근자손TV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교육법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은 홍익인간으로 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있어요. 국민교육헌장이 있습니다마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명확하게 국민교육헌장을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학자들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숙지하고 외워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단어, 이제 교육법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고, 단군의 이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단군자손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알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다 같이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